길을 잃은 가장, 폭풍 속에서 돛을 올리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직장을 내 삶 그 자체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30년 근속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한 남자의 정체성이자 가족의 안녕과 직결된 굳건한 성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성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뒤 생애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처절하게 다시 일어선 63살 윤태호 씨의 고독하고도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우를 맞은 모든 가장들에게 바치는 뜨거운 생존 기록이자 배신과 절망을 넘어선 인간 승리의 서사입니다. 윤태호 씨가 근무했던 H그룹의 명패가 붙은 육중한 회전문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 없는 회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들이 중간에 좌절하고 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 2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전에 주말이란 없다고 자부했고 오직 회사와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H그룹 윤 부장이라는 명함 하나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와 세대교체라는 미명 아래 회사는 가장 헌신적인 노장들을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그의 책상으로 전달된 해고 통지서에는 그가 평생 헌신했던 30년의 세월에 대한 감사 대신 냉정한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와 함께 전달된 인사부장의 차가운 악수는 30년의 세월을 덧없이 마무리 짓는 씁쓸한 종결식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떠나던 날, 수많은 후배 직원들이 고개만 숙인 채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그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회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는 듯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그의 손에는 고작 낡은 다이어리와 몇 권의 업무, 서류가 담긴 작은 종이 박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청춘, 그의 열정, 그의 희로애락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명함을 반납한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는데 자신만 우두커니 멈춰 선 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득 자신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굳어진 일상의 리듬이 깨지자 그는 길을 잃은 미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미란 씨의 따뜻한 위로, 아들이 주는 격려, 한마디만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따뜻한 포옹을 기대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과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로 회사를 나오게 됐어. 구조조정 때문에 태호 씨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반응은 태호 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기는커녕 식탁 위에 놓인 퇴직금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 나이에 나오면 어떡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누가 60 넘은 사람을 써줄 것 같아요? 우리 집 대출은? 아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당신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고통이나 상실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짜증과 경멸만이 그녀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에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젓가락 소리 외에는 아무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재취업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면접관들은 40대 후반의 경력직만 찾았고, 60이 넘은 그에게는 경력이 너무 높다, 급여를 맞추기 힘들다, 심지어 저희 회사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모호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경비직, 주차 관리직, 심지어 택배 분류 작업까지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더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시기 아내 미란 씨는 노골적으로 남편을 깎아내리며 외부 활동을 늘렸습니다. 당신은 이 나이에 뭐 하러 나가 돌아다녀요? 집에서 쉬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문화센터와 재테크 스터디를 핑계로 하루 종일 외출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낯선 남자들의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불길했지만 차마 아내에게 따져 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해졌다는 자책감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태호 씨가 가장 지쳐 쓰러져 있던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미란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된 후 아침 일찍 재취업 알바를 나가기 위해 일어난 태호 씨는 안방의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녀의 옷가지와 폐물들이 싹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옷장,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쪽지와 이혼 합의서.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무능력함이 우리 집안을 망칠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내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변호사에게 보내. 그리고 나 찾는 시도는 하지 마. 태호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중에야 수소문 끝에 밝혀진 사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문화센터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 강철우라는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태호 씨의 퇴직금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그 남자에게 홀려 떠난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가족, 그리고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까지. 그는 텅 빈 집에서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벽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그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섰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난간 아래로 불어오는 강바람은 그의 마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셔츠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과 복수심이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은 나를 비웃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지. 아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살아남아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다. 나를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지독한 오기와 도끼가 그의 유일한 생존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용역 업체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던 그의 손은 이제 지하철, 역사 화장실의 타일을 닦는 데 쓰였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의 노인이거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겨울에 찬물에 손이 터지고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고단할수록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 견딜만 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오후에는 공사장 막 노동, 그리고 저녁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며
물류 창고를 오갔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노동의 한계를 시험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통장에는 땀과 눈물의 결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철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막노동과 배달 일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현장의 흐름,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로 인한 배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뛰며 익힌 노하우와 대기업에서 배운 시스템 관리 능력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배달 대행 업체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철저하게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자녀분과 땀으로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오토바이 5대를 구입하고 테오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의 작은 배달 대행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가 가장 잘하는 성실함과 신뢰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는 테오 로지스틱스는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5대로 시작했던 회사는 이제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번듯한 사무실을 갖춘 지역의 중견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테오 씨의 얼굴에는 이제 중년의 넉넉함과 사업가의 카리스마, 그리고 삶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코트와 헝클어진 머리, 세상의 풍파에 찌든 얼굴, 전처 미란 씨였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젊은 사업가 강철우는 그녀의 명의로 거액의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미란 씨는 빚더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고 남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면서 속죄하며 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테오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그 연민은 미란 씨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통받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다시 아파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를 버린 그 순간,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 테오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얻으려 했던 그 모든 환상과 탐욕의 결과가 지금 당신의 모습이야. 내가 제기한 이 자리는 당신의 불행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야.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해. 다신 찾아오지 마. 테오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사무실. 창밖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자신과 함께 뛰어준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환경과 나약했던 과거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임을. 여러분, 인생은 벼랑 끝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함이 사라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진짜 이막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윤태호 씨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돛을 올리고 가장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용기와 땀의 가치.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합니다.